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적혈구 수치가 증가한 경우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헤마토크리시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해 있다라고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 어떻게 구하죠? 단위 혈액 부피당 RBC,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러면 혈장 성분도 있을 거고 혈구 성분도 있을 텐데 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RBC죠. 그래서 전체 부피 중에 RBC가 차지하는 부피를 퍼센트로 나타낸 게 헤마토크리시죠.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의 농도는요, 역시나 단위 혈액 부피당,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분을 퍼내서 보는 겁니다. 단위 혈액 부피당 중량 매스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도 그램 퍼 데시리터가 되는데요.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가 너무 작아도 얘네들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RBC 매스가 증가한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기준은 남성은 36, 여성은 32 ml per 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얘네들보다 더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매스가 증가하지 않았다, 매스는 정상이다, 그러면 분자는 괜찮은데 분모가 사실상 너무 낮아서 얘네들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즉 혈액의 혈장 성분이 부족한 상황들, 탈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상이나 기본적인 수분 섭취 부족,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또는 이뇨제를 쓰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정말로 RBC 매스가 증가한 거라면 이때부터는 병적인 사항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뭘 측정을 해야 되냐면요, EPO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RBC 매스를 감별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EPO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혈액 속에 전달이 되는 산소가 부족했을 때 RBC를 더 만들 수 있게 조절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EPO는 골수에서의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키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PO가 증가한 경우도 있을 거고 감소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좀 이상하죠. EPO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네들은 왜 증가한 거야? 왜 RBC가 증가되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라고 하는데요.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원래는 이제 EPO 리셉터를 자극해서 조혈이 증가되면서 적혈구가 증가되는 건데, 이거는 EPO가 없어도 JAK2 뮤테이션, 돌연변이에 의해서요, 이게 인산기 효소입니다. 인산화 효소인데 이게 이제 EPO 리셉터를 자극해서 계속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일종의 골수 증식성 질환이에요. 물론 JAK2 돌연변이가 90에서 95% 정도 동반되어 있고 100%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얘네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EPO 레벨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걸 이제 따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혈액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죠. EPO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SaO2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보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상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떨어지는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바로 심폐질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COPD, 산소 포화도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EPO가 증가했었고, 그래서 이제 RBC 매스가 증가해서 얘네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거꾸로 다 맞아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은 데서 살고 있다, 아니면 또 우리 션트 있죠. 심장 내 선천기형으로 인해서 션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혈이 바로 전신순환으로 흘러 들어가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산소 포화도가 왜 정상치냐, 이게 의문이에요.
요거를 잘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인데 동반된 소견으로는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RBC 매스도 증가되어 있고 또 EPO가 증가된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일단 흡연자인지를 확인합니다. 흡연자인 경우는요, 혈중의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서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인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결합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실직시켜요. 그러니까 꺼져. 얘 자리를 이제 뺏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혈액의 산소 운반능을 절대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산소 포화도는요, 측정할 때 얘네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SO2가 정상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흡연자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으면 정말로 이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얘가 증가돼 있다면 그래서 SO2가 정상처럼 보였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흡연에 의해서 적혈구가 증가가 됐구나 라고 일단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흡연자가 아니었던 거죠. 흡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얘네들이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한테 이 산소를 제대로 떼어내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EPO가 증가할 수 있겠죠. 부족하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과 산소 결합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만약에 이 결합력이 너무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였구나. O2 어피니티에 문제가 있는 헤모글로빈 병증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흡연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산소 포화도는 정상이고 또 EPO 다 증가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바로 캔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즉 EPO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거죠. 이 캔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그리고 이제 간 쪽의 암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크리닝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일단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에 어떤 암이나 또 시스트, 낭종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얘네들이 일단 눌러서요. 이 혈관 쪽을 이제 압박을 해서 들어오는 이 혈류량을 줄여서 또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EPO를 생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 쪽에 혈관종, 그러니까 세레벨랄 헤망지오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녀석도 EPO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CT, 헤드 CT도 찍어볼 수가 있고 또 자궁 근종 있죠. 이 녀석도 EPO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펠빅, 그러니까 이 골반 쪽의 CT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암. 간암의 경우에도 EPO 생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CT를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적혈구가 골수 증식에 의해서 증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 적혈구가 증가되는 사항들을 잘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